전체 지지율에서 리얼미터에서 보면 오차범위 바깥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뒤지고 있는 결과 보셨고요. 중도층 지지율도 민주당이 빠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럼 2030 지지율은 어떨까요? 자, 정당 지지도 2030만 따로 떼서 봤습니다. 자, 20대와 30대는 민주당이 말하는 전통적인 보수층이 아닙니다. 그럼 보수 과표진만으로 과연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설명이 될까? 20대, 30대 여론조사 마음의 변화를 보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죠. 20대의 지지율입니다. 역시나 리얼미터 조사 결과고요. 44.6% 12월 넷째 주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20대들이 이렇게 출렁이는 결과를 보였고요. 22%, 그 절반밖에 국민의힘에 지지를 보내지 않았던 20대가 46.6%의 지지를 현재 국민의힘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 30대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통적인 보수층은 아니잖아요. 30대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47%,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민주당에 지지를 보냈던 30대들이 시간을 거치면서 37.1%로 민주당의 지지를 철회했고요. 절반도 못 미치는 22.8%의 지지를 보냈던 30대들이 이제는 46.4%의 지지를 국민의힘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20, 30대가 보수 과표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20대들에게 민감한 최근에 이 이슈 때문 아니었을까요? 이른바 카톡 검열 논란 들어보시죠.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무슨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무슨 몇 명을 죽였느니 무슨 담배 대금을 떼먹고 도망을 갔느니 이런 걸 아직도 카톡망에 뻔뻔스럽게 뿌리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 자, 일반 국민들이 카톡으로 퍼나른 것까지 내란 선동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재명 대표까지 여기에 가세하자 기자들이 민주당 관계의원에게 물었습니다. 가짜뉴스의 기준이 내란 선동으로 처벌하겠다는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 그러자 민주당의 한 의원은 기자에게 이렇게 버럭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동네에서 개 모으다가 그 개똥 갖고 토꼈다는 등 뭐 이런 그 악의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아니라고 분명히 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퍼뜨리는 행태들 이런 것들은 허위 조작 그 정보죠. 가짜뉴스의 정의와 기준이 뭔가요?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지요. 근데 갑자기 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질문이라서 그런데 그걸 사실과 가짜가 구분이 안 되나? 계란이라든지 5.18이라든지 이런 그 비교를 적당하게 하세요. 그 관련이 되는 비교는 아니잖아요. 그 사례가 잘못됐습니다. 그 기자님 그 오해가 있으실까 말씀드리는데. 그만합시다. 나는 그만하면. 예. 그 오해가 있으실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수준을. 자, 가짜와 사실의 구분이 뭐냐? 내란 선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짜뉴스의 기준이 뭐냐라고 묻자 답변은 두루뭉술하게 하고 양문석 의원이 수준을 높여라 라면서 기자에게 소리치고 퇴장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전용기 의원이 좀 안쓰러울 정도인데 김광삼 변호사님, 네. 수준을 좀 높이라는데 혹시 20, 30대가 민주당에 등을 돌린 이유가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그 양문석 의원 수준이 좀 높여야죠. 본인이 높여야 하는데 기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수준이 설사 낮다 하더라도 거기에 답을 성실하게 해줘야죠. 그런데 어디서 수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건 정말 양문석 의원님 한두 번 서로가 있는 게 아닌데 좀 정도의 문제 좀 있다 보고요. 지금 정치권의 특징이 있죠. 뭔가 자신들의 불리한 여론조사 나오면 똑같은 얘기해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서 신경을 엄청 많이 쓰는 게 바로 정치권이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불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비상계엄 선포하고 탄핵 소추됐으니까 정권은 우리 건데 이제 근데 방향이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내부 반성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아, 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정권 잡을 수 있고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데 왜 이게 갑자기 빠지고 있을까? 그럼 거기에서 조사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반성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적반하장으로 이건 여론조사가 잘못된 거야. 이건 뭐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계속 그걸 갖다 고발을 하고 뭔가 조치를 취해서 입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 근데 이게 사실은 여론을 더 악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과표집 얘기가 나오는데 일부 과표집된 건 맞죠. 그 보수가 결집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여론조사가 아까 리얼미터처럼 46%가 넘어가면 보수만 결집해 갖고는 저런 여론조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42%, 5%, 6%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중도층이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위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보고 겪어보면 여론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 이걸 사실은 체감할 수 있어요. 이 여론조사만 보고 체감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감하거든요. 20대에서 30대도 보면 저도 뭐 운동하면서 20, 30대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20, 30대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했어요. 저는 중도였는데 카톡 검열이랄지 비상경과 이후에 민주당의 행동을 보면 이재명 대표 너무 무섭다. 그래서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기로 했다. 이런 젊은이를 제가 한두 명 만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서 왜 줄탄핵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하면서 왜 국정을 이런 상황까지 이끌었는지 이제 카톡 검열이랄지 또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왜 일부를 뺐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그게 직격적으로 사실은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저 여론조사 조작한 거 아니야? 저거 우리가 검증 한번 해보겠어. 민주당 뭔 특별위원회가 그렇게 많습니까? 국회는요 상임위에서 일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걸핏하면 특별위원회 만들어요. 그래서 당대표하고 최고위에서 결정을 하고 특별위원회 가지고 당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국회 상임위에서 국회를 운영하고 경우에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특위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론에서 잘못 나오니까 또 이것도 특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기를 맞이했는데 오히려 그게 민주당에는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관선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분석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고 계시는 20대, 30대 모두 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조기현 변호사님, 앞서 이제 기자가 물었던 게 글쎄 제 생각엔 그렇게 딱히 수준이 떨어지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대다수의 많은 20, 30대들이 민주당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을 대신 던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카톡을 퍼나르면 내란 선동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자 가짜 뉴스와 이 처벌되지 않는 범위의 차이와 기준은 뭐냐라는 걸 지금 물은 건데 무서워서 이제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수준을 높이라고 저렇게 고성을 지르면 무서워서 질문 못 하겠습니다. 물어보면 안 됩니까? 참 마지막에 그 준영기 의원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좀 급하게 수습하는 모습이 저 장면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저 전체적인 상황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저 브리핑된 내용을 보면 20, 30대에는 짜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분명히 설명해 냈을 텐데 가짜 뉴스가 있고 또 카톡이 있고 내란 선전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맥락으로 그대로 연결이 돼서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카톡을 통해서 전파하면 전부 다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고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 결론이 다다른 겁니다. 이거 딱 들으면 그럼 카톡을 통해서 내가 내 정치적 입장 말도 못해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근데 실제 당일에 전영기 의원 이 브리핑했던 내용은 가짜 뉴스는 가짜 뉴스대로 그리고 아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거라든가 이런 이재명 대표 개인 사적 관련돼서 말도 안 되는 허위 가짜 뉴스가 유포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 그리고 내란 선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분명하게 어떤 조직적 흐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법적 대처. 그게 이제 매개가 되는 카톡 얘기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면서 이게 하나의 맥락으로 다 연결이 돼버린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저렇게 설명이 되면 저걸 보는 특히 카톡을 통해서 일상의 어떤 정보 교류라든가
개인적 이 활동을 많이 하는 20, 30대에는 매우 기분이 불편하고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여론이 틀림없이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당초 뭐 정치라는 게 그게 의도가 아닌 데에는 이미 말이 나간 다음에 수습하려고 해도 안 되는 예.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했을 때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양문석 의원님이 그날 저 자리에서 보인 모습과 실제 이 설명되는 브리핑되는 내용들이 같이 섞이면서 실제 민주당이 의도했던 방향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상황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죠. 그게 여론조사에 반영돼 있다면 그 부분이 아니라는 추가적인 해명, 그리고 그렇게 20, 30대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라든가 정치적 표현의 문제까지 민주당이 뭐 통제하거나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계속 설득하고 해야 됩니다. 그거 우리가 그런 의도로 안 했는데 니네 왜 그렇게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거죠. 네.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다면 민주당이 이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의도가 아니라는 걸 시간을 갖고 좀 설득해 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미 여론이 그렇게 돌았었다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권영진 의원은 또 지자체장을 하셨잖아요. 대구시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기자들의 질문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사실은 여권 내에서 이 카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서 물론 민주당은 검열할 수 없다라고 극구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른바 뭐 카톡 입틀막이냐, 그리고 아까 이제 양문석 의원에게 결국 기자가 질문을 못했는데 기자 질문 입틀막이냐, 이번에 여론조사 기관 고발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도 전해지자 여론조사 입틀막이냐, 뭐 이런 얘기도 여권에서 나오던데요.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자기 잘못을 지적할 때 대응하는 태도에 문제가 더 있는 거죠. 사실은 전용기 의원이 저기서도 분명히 국민들이 가짜뉴스 퍼나르면은 내란 선동하면은 고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민주파출소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가 좀 과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넘어갈 일을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라고 발뺌하죠. 또 양문석 의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자들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본인이 사실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 개똥 가지고 뭐 이렇게 도망갔다, 이거 가짜 뉴스다, 이게 아직도 행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12년 만에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김유정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있을 때는 저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아, 예전에 김유정 의원이 민주당 현역이었을 예, 때는 예.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안 했다. 그렇게 안 했어요. 사람들 인적 구성이 완전히 바뀌면서 기승전결 이재명 대표예요. 지금 너무 이재명 대표를 위한 충성 경쟁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자기들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포비아를 사실은 또 계속 확산시키는 거거든요. 저 아마 여론조사가 저렇게 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워요.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는데 국민의힘 잘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이 조금 달라졌다고 하면은 지도부 내부에 갈등이 없어요. 전에는 뭐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계실 때는 친윤, 친한 이런 갈등이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면은 김상욱이나 김예지나 당의 전체적인 당론하고는 다른 의견도 존재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소갈이 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런데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면은 일사불란해요. 너무 일사불란해요. 이재명 대표 한마디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노하지 못하고 전부 충성 경쟁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카톡 검열로 나오고 민주파출소로 나오고 여론조사가 나빠지면은 여론조사 그 조작이라 그러고 그걸 문제 제기하면은 기자 보고 수준 좀 높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민주당의 전반적인 문화가 아마 저렇게 국민들로부터는 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잘못했으니 우리가 호되게 한번 혼냈는데 이제 너들이 달라지는 거 없잖아, 똑같잖아, 오히려 한술 더 뜨네, 이렇게 여론이 반영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